거기 다 풀 때까지 네. 기다리는 거구나. 돌아가는 거 엄청 빠른데? 돌아가는 거 엄청 빠른데요? 오,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우와. 오늘은 오리 발포도 어쨌든 다른데 가면 가격 판매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파트 저 그게 굳이 그런가 싶고. 그렇게 안 돼요? 어떤 거? 아니죠. 415배인데 작업도 20배 빼고.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곳은요, 바로 경남 고성입니다. 제 이곳에 왜 왔냐면은 여기도 이제 이 현장에서도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현장을 진두지어 주신 PM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었고 어떤 형태로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기현 팀장이고요.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현장 관리를 맡은 최규현 팀장입니다. 아, 박수 치시죠. 자, 오늘 이거 현장을 이제 맡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거 와가지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옵션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오늘 저희 한번 가이드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갈까요? 일단 이 하우스는 네. 폭이 7.5m 60각 하우스입니다. 70. 오케이. 예. 그리고 삼연동에 길이 52m, 네. 그 다음에 측고가 3.7m 어. 하우스입니다. 오. 그리고 전체 위에 삼연동 위에 네. 전체적으로 양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로 다 양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이거 보시듯이 네. 이쪽에 5m 작업동을 앞쪽으로 따로 뽑아놨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어떤 하우스인지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됐습니다. 가시죠. 아, 이제 이렇게 작업동으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작업동 같은 경우는 연동 하우스에서 바로 32파이프를 꺾어서 네, 맞습니다. 내려온 형태로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네. 지금 현재 5톤짜리 물탱크로 해서 아, 3톤. 아, 3톤, 이렇게. 3톤 물탱크로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는 따로 양액이나 그런 방식에 처리하지 않고 네. 직접 농가주께서 호수로. 배관으로 배관으로 해서 직접 물을 주시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옛날 일반적으로 농사 가면 이렇게 야익기라든지 이런 네. 형태를 쓰신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물 채워진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직수 방식으로 쓴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떤 작물이길래 그렇게 하자 뭐 안에. 이쪽에 한번 들어가 그렇죠. 보시죠. 네. 여기 마감돼 있고. 아, 좋습니다. 내부네요. 네. 보시듯이 이 하우스는 호접란을 키우는 하우스입니다. 호접란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란이라고 많이 하죠. 네. 보통 선물이나 화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양란을 키우는 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본거지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베드 위에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금 이 양란 해지들이 올라와서 네. 재배를 하게 될 겁니다. 야,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반 정도 깔아온 거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일단 안에 내부 구조는 위에 보시듯이 지금 차광이 55% 차광도에 차광이 2개, 아, 그리고 2개. 그 밑에 낙엽 이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온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밑에 비닐 예인 총 4개의 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 천장 예인 방식이 지금 차광, 이불, 비닐 총 네. 4개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와,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따라서 위에 구조가 굉장히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예인할 때 네. 거기에 대한 부하량도 많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보시듯이 양쪽에 지금 메인 기둥, 주 기둥이
보통 일반적인 3m 간격이 아닌 1.5m 간격으로 해서 하중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오. 또 특히 이 지역이 바닷가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풍이라든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재해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깥쪽에도 지금 현재 밴드 끝망이 아닌 메인 고리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정 고리를 통해서 네.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바깥에 비닐 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원래 설계 같은 경우는 밴드 끝망으로 파란색 끝망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금 약하니까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이제 밴드 낙하산 줄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늘 잡아줬다는 네, 말씀이신 전체 석가래 쪽으로 그 양면의 측면 전체를 다 이와 같은 끈으로 해서 낙하산 끈으로 해서 이어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 원래는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에서 농가와 협의해서 변경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석가래 여기 그 메인 기둥에 네. 중간에 하나씩 더 세우는 것도 농가주와 협의해서 하나씩 더 지금 1.5m 간격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아, 추가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 농가사님이 대체로 이게 잘해주셨나 보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협의도 이렇게 잘. 보통은 이런 것들 할 때 추가요금 어떻게 생길지 이게 막 고민 많이 하시는데 되게 과감하게 결단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진행하셨나 보네. 이전에 그 피해 부분도 있었고 또 기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오,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농가사님께 확실히 이게 하신 분이라 이게 쭉쭉 이게 흘러가네요. 이게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눈에 좀 많이 이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창원 예인도 2개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름 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늘에 55%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이게 이 시설에 55% 할지 75% 할지 막 고민 많은데 이번에 한 둘 다 설치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55% 할 때는 하나만 열어두고 맞습니다. 뭐 한 75% 할 때는 둘 다 둘다 닫아놓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되게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분들도 보실 때 참고하시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예인 잎을 말하는 방식인데 네. 저희가 보통 기존에 저희가 할 때는 예인 커튼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롤업 방식으로 네, 지금 건치식으로 하는 거죠. 해서, 건치식으로. 네. 예. 이것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 지금 그 사장님이 여러 가지 그 농사 경험 과정을 통해서 네. 저와 같은 건치식으로 그 보온을 했을 경우에 네. 난방비라든가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절감 효과를 느끼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것이 훨씬 좋다고 해서 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가사님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기존에는 요 예인 커튼 방식이 아닌 네. 요걸 선택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요거에 대한 시설 또 장점이 이제 폭이 이게 말아나는 방식이 좀 줄다 보니까 이제 그늘도 좀 덜 맞습니다. 하는 방법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카메라도 이렇게 보면 안에 모터가 여기 안에 달려 있거든요. 네. 이쪽 찍을 수 있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어를 위에 달아가지고 모터가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네, 축이 저 위쪽에서 저 있는 롤러가 네. 타고 이동하면서 받쳐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컨트롤 박스를 제가 한번 작동해 보면은 하면은 소리가 나면서 위에. 저기 다 풀 때까지 네. 기다리는 거구나. 돌아가는 거 봐. 엄청 빨리 돌아간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방식이 사실 되게 이게 옛날에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시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늘도 이게 좀 최대한 좁혀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비용 절감 형태도 그렇고 처음에 사실 설치가 좀 많이 드는 시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거 이제 많이 봤었으니까 이제 아는 건데 농가사님께서 과감히 선택하는 데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모터도 이게 2개 달아가지고 한쪽은 끈으로 잡아서 당겨주고 한쪽은 말아서 직접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비를 제가 공사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저 19살 때가 20살 때 옛날에 처음 아르바이트 일할 때 이걸 봤었거든요. 이 시설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있어서 하는 건데 뭐 설치하는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있으려봐도 좀 감미롭더라고요. 약간. 네, 일단 그 이불 자재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설치할 때 좀 고생들을 했습니다. 이게 또 농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께가 네, 10온스. 10온스요. 네. 그때까지 제가 10온스로 이렇게 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보온. 맞습니다. 이거 비용을- 확실한 난방비가 전략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10온스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추후에 농가사님이랑 그러니까 인터뷰가 되면은 얼마큼의 실질적인 수치를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 이분을 잘 받고
베드도 좀 특이하거든요 지금. 네. 베드도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베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베드 형식이 아니라 농가주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단연간의 농사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한 구조대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형태 베드망이 아니라 여기 PE 베드망을 깔았고요. PE 베드망. 네. 오. 그리고 이 베드는 이와 같이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야. 베드의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까지도 농가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오. 실제 농사님 이것도 직접 하시겠다, 그죠? 그렇죠? 네. 역시 할줄 아시니까. 기존에 하시던 그 하우스에는 직접 베드를 짜셨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돌아가는 거 와. 이것도 이렇게 기계로 안 돌아가나 이거? 한 이게 더 제일 싸다. 기계로 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아 오랜만이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유가 아무래도 면적을 최대로 뽑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작업을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지금 오랜만에 여기 안에 보니까 예인식이 이제 권치를 많은 형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런 유식 하우스에서 하는 요 이불이 밀폐돼서 닫히는 부분이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권치식, 현재 여기 농장에 설치해 있는 권치식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예인 커튼식. 이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데, 첫 번째 권치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작물에 그늘이 진다고 하잖아요. 요 그늘지는 부분을 최대한 말아가지고 요 최대한 최소한의 그늘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고, 단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존 시설비가 조금 비쌉니다. 왜냐면 모터들하고 설비하는 이 과정이 일반 커튼식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가 선호도 차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농가사님께서는 예인 커튼식도 해보시고 롤업 방식, 그러니까 권치식으로 해보시니까 아마 이런 방식이 좀 더 낫다고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또 어떤 농가분들은 아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해도 사실 작물 짓는데 큰 이상이 없다, 예인 커튼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권치식으로 사장님이 하신 이유 중에 큰 게 여기는 이제 보온을 위해서 시본스의 그렇죠. 이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는 커튼식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 빵빵해가지고 이 밀착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장할 때는 5온수, 6온수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커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시본스를 이제 사용하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시본스로 좀 빵빵하게 하시려는 경우에는 네. 권치식이 적당하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인 커튼식도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거의 그렇게 시몬스까지 이렇게 설치한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반이 쪼개져 있는 상태고, 이 예인 클립이 정상적으로 큰 그걸 감당하기 위한 큰 자재만 들어가면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빵빵함이, 근데 이 권치식 같은 경우는 압착돼가지고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피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체가 좀 있는 거지. 예인 커튼식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빵빵하겠죠. 그래서 내구성의 차이는 서로 없나요? 그 방식의 롤업 방식이나 예인 커튼 방식 했을 때 그 서로의 내구성에 관련된 차이는 없나요? 내구성의 차이. 아무래도 말라간다는 하는 거는 네.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비닐 개폐 같은 경우도 예, 그쵸. 네. 그 물리적인 내구도 차이는 아무래도 이 권치식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인위적으로 이거를 하니까. 근데 커튼식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형태가 거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자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가가지고 이런 내구성이 들어주는 거 있어도,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내구도가 더 비교했을 때는 굳이 따지자면은 별 차이 없겠지만은 이種권치식이 조금 더 내구성이 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치식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닐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비닐이랑 말아 올랐다 내렸다는 요 비닐 재질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말았다 내렸다는 요 부분이 계속 이제 사용함으로써 마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아무래도 내구성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럼 권치식이나 예인 커튼식이나 사실 거의 그냥 스타일 선호하시는 거에 대한 차이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실 스타일 차이라고 개념 잡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더 좋다 안 좋다를 논할 부분이 아니라 스타일 차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나 사용하는 거나 미래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스타일 차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넘칠 것 같은데 실제로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 너무 여름에 힘들었겠다. 공사를 하던 중간에 8월 달에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이 논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으로 다 물이 들어와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농가주 사장님께서 배수로를 이와 같이 정비를 해주신 거죠. 근데 요 정도만 파도 효과가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올해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이런 배수로로 충분하고요. 네. 내년에 이 땅에 추가적으로 지을 하우스를 때는- 지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른 배수로를 네. 추가적으로 정비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연장 설치하려는 건가? 아니 별도로 설치. 별도계로. 네. 와, 그러면은 뭐 일단 임시로 이게 지금 뭐 비 오는 시즌 끝났으니까. 근데 확실히 영상에 보신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한 게 요렇게만 파도 아무튼 효과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비가 많이 오면 뭐 어쩔 수 없겠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길가만 내놔도 하우스 안쪽으로 피해가 안 가니까 공사하는데 조금 덜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별거 아니지, 이게 간단해.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조금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해놔도 잘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밴드 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에 직접 고리고정부, 요게 이제 원래 없었던 설계를 새로 네, 추가했던 맞습니다. 네, 이 고리고정 앞단이랑 윗단에도 했겠죠. 이거 묶었던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 아무래도 개폐, 이게 밴드 끈만보다는 밴드 끈이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가 좋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공비라 과자 이거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가 사장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밴드 끈망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밴드 끈으로 처리했을 때 얼마큼 들어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도 뭐 비슷한가? 한번 가볼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뒤에 물바지 마감도 돼 있고, 여러 물바지 사다리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올라가 볼 거긴 한데, 올라가서 AS 하거나 할 때 이제 엄청 용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흉관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설비를 했어요. 네. 네. 사실 이 하우스를 지을 때 당시에는 배수로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힘들다.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옆에 있는 이 논에서 물이 차서 이쪽으로 넘쳐 들어오는 바람에 비닐을 이미 다 쳐놓은 상태에서 하우스 안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가주 사장님께 요청을 해서 이와 같이 배수로 정비가 다 이루어졌던 거고요. 앞으로 혹 다른 PM이나 농가주 사장님들께서는 하우스를 지으실 때 네, 사전에 미리 배수로 정비를 해 두신다면 네, 공사 기간의 단축이라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놓고 나서 배수로까지 미리 해놓는다면은 아마 이런 이슈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이슈들을 사전에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농가의 그 하우스가 조금 최대한 뒤쪽에 몰빵 되어 있고 앞단을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요거는 농가 사장님께서 의도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칭찬하고 싶어요. 이 앞단을 공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생기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공간을 확보해서 뭐 주차장이든지 아니면 장비든지 연장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분은 공간 미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신설하실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하우스 전체 토지 면적에서 네. 하우스를 최대한 왼쪽으로 붙였고 네. 그래서 이쪽 공간을 남겨서 네. 이후에 차량의 주차나 그다음에 작업 차량의 이동이나 이와 같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고요. 네. 저쪽에다가는 이미 배수로까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비가 확실히 잘 되어 있네요. 배수로까지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집안이 원기에서 좀 아랫단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하우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또 굉장히 좀 주목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초창기에는 여기에 이런 상태로 흙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저와 같은 파쇄석이라든가 흙을 받아놓고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주신 상태고요. 바로 저기 진짜. 일단 하우스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아마 하우스 탐방을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하루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신 최계 팀장님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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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함께 탐방 하우스를 봤는데 새로 하실 분들이나
아마 기존에 하셨던 분들께서도 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현장들도 좀 많이 돼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하우스 시공이 완공된 지역들을 제가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가시죠.